혹시 그 개념을 위해 질문할 거 있는 사람 있어? 없지? 없겠지? 있어도 되는데. 오늘 할 내용이 엄청 중요한 내용이지. 미적분이잖아. 미적분에서 이제 미분적분인데, 미분에서 이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야.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집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볼게. 전에 근데 내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 하려다가 말았지. 살짝 이야기했다 했는데 뭐 그때 이야기한 게 기억나나? 평균, 그렇지.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야, 그렇지? 순간 변화율. 어떤 사람이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데 여기가 이제 10km야. 그러면 이 사람이 시속 5km/h로 가면 2시간이면 가지, 그지? 이 사람의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딱 시작하는 순간에 5까지 가속을 했을 때 이때부터 이제 관찰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그림을 그리겠지. 속도를 꾸준히 유지했다면 여기 2시간 2t란다. 자, 2시간 동안 그래프가 이럴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너네도 뛰어봐서 알겠지만은 일단 이거는 평균적인 속도가 5인 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지. 2시간 동안 10km 갔으면 우리 속도는 어떻게 구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구하니까 이게 평균 속도란 말이야. 중학교 때 하던 거지, 그치? 근데 실제로 저렇게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없냐? 없죠. 왜?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오. 근데 시속 5는 너무 느리다, 그지? 뛰면 우리 속도가 한 시속 10 정도는 나오죠. 10km 1시간이면 적당한 거 같지? 이게 5km면 걷는 거잖아, 그지? 그럼 20km인가? 이게 좀 적당하겠다. 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넓이를 구하면 뭐가 되는 거야? 넓이를 구하면 거리가 되는 거 같죠? 넓이가 거리야, 사실. 자, 근데 방금 말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운동한 사람이 없어, 그지?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이제 출발했어. 페이스를 막 올리죠. 야, 그 진짜 쇠가 나게 뛰면 10보다 좀 빨리 뛸 수도 있지, 그지? 맞나? 단거리 하면 10km 넘게 나오잖아, 우리. 우사인 볼트가 시속 얼마야? 30 넘게 나온다 이거 맞지? 그지? 나오잖아. 뭐래? 내가 알기로 30 넘게 나와. 그 진짜 30까지 우리는 못 달리잖아. 그래서 좀 세게 밟으면 그지? 10 이상은 나와요. 근데 이렇게 쭉 가다가 어때? 지치잖아. 보통 이네 뭐 한 30초 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서 걷죠. 걷다가 이건 안 돼. 안 돼? 이제 힘이 빠졌으니까 이거보다는 좀 유지를 못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지, 이렇게. 그래서 결국 있잖아. 자, 시간하고 속도 그래프를 표현했을 때 요 면적이 얼마가 되면, 자, 2시간 땡 했어. 요 면적이 얘랑 같으면 평균 속도가 뭐가 되는 거야? 10km 되는 거거든. 그럼 실제 그래프는 이런 모양인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이런 그림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좀 동떨어져 있다. 자,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이 속도라는 게 어떻게 구한다고? 시간분의 거리지, 맞죠?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 어떤 한 지점에서의 순간적인 변화 상태를 보고 싶어. 어떤 순간에서. 자, 이 그래프에서 보면 어떻니? 이 지점에 뭔가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딱 그 지점의 속도지, 그지? 그럼 얘를 보면 어때? 어떤 지점에서 속도가 얼마고 어떤 지점에서 속도가 얼마고 여기는 계속 이렇게 가네, 걸어가네, 이걸 알 수 있잖아, 맞지? 자, 근데 그냥 땅 정보만 줬어요. 정보만 줬어. 자, 시속 얼마로? 10으로 2시간 뛰었다 이랬잖아. 그럼 평균 속도가 10인데 어떤 지점에서 속도가 어떻고 이런 걸 전혀 알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게 평균 변화율이라는 게 있고, 평균 변화율.
자, 평균 변화율은 말 그대로야. 방금 너네 시속 10으로 2시간 동안 뛰었죠? 그러면 총 속도가 어떻게 되지? 아니, 잠깐만, 이 킬로면 좀 말이 이상하다. 2시간이면 10이 아니고 2로 해야 되겠구나. 자, 이게 나오는데 이 정보 가지고는 어떤 순간적인 지점에서의 운동 상태를 전혀 알 수가 없어, 그치? 자, 그래서 어떤 순간적인 변화 상태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개념을 쓰냐면 이런 개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야. 아까 이제 속도가 아니고 위치 그래프를 그려볼게. 위치가 그럼 처음에는 어디서 출발해? 0이지, 0. 그럼 계속 앞으로만 가니까 계속 증가할 거 아니야? 처음에는 이렇게 갔어. 위치다 얘들아, 위치. 자, 시작 지점에서 B 지점 여기 20km만큼 가는 거야, 가는 거. 자, 속도를 보니까 위치를 보니까 이렇게 계속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갔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이제 뭐다? 2시간. 여기가 뭐다? 위치 20km 지점이죠. 자, 그럼 얘를 한번 봐봐. 자, 얘 처음에는 위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어, 얘들아? 빠르게 변하고 있지. 맞잖아. 그럼 만약에 한 요 지점이 10km 지점이라 치자고, 여기가 1시간, 여기가 2시간. 얘들아, 그러면 1시간 동안 평균 속도는 얼마예요? 지금 이동거리가 얼마지? 0에서 10까지 갔죠? 1시간 갔죠? 시속 얼마지? 10이죠. 시속 10이잖아. 근데 알겠지만 계속 시속 10을 유지한 거야? 아니죠? 지금 여기는 좀 어떻게 가는 구간이야? 위치가 빨리 변하고 있지. 속도가 빠른 구간이고, 여기는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위치 변화가 좀 더뎌지죠? 이게 지친 거야, 여기까지는. 맞지?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구한 정보로 가지고 요 사이에 순간적인 운동 상태를 알 수가 없어, 그지?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야, 그러면 아주 짧은 순간 있잖아. 여기부터 여기까지. 아주 순간적인 속도를 구할 수도 있다, 이거. 그러니까 구간을 좁히면 요 짧은 구간 안에서의 어떤 정도로 뛰었는지의 페이스를 알 수 있는 거 맞죠? 그럼 이거를 점점 더 좁히면 어떻게 될까? 어떤 한 지점에서의 순간적인 속도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 이해 가니, 얘들아? 구간을 이렇게 잡으면 1시간 동안의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어, 그지? 구간을 좁혀도 물론 그건 평균 속도가 맞아. 한 30분에서 35분 사이에 자, 시간분의 거리를 했단 말이지. 근데 이렇게 하면 요 짧은 구간에서는 얘가 어떻게 뛰었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 맞지? 니네 스타워치가 아니고 스마트워치 찾아서 뛰어봤어? 보면 1분당 페이스가 나오거든. 근데 니네가 실제로 이제 1시간 동안 뛰었다 쳐봐. 1시간 동안 뛰었어요. 10km를 뛰었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내가 어떤 페이스로 뛰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지. 근데 1분당 페이스가 나오는 이유가 뭐야? 사람이니까 빨리 좀 에너지가 많을 때는 빨리 달리고 좀 지치면 느리게 달리고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1분당 페이스라는 게 결국 이 구간, 시간 구간을 짧게 잡았을 때 요 사이에 운동 상태를 보여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 보면 막 이렇게 나왔거든. 1분, 2분, 3분 해가지고 내가 60분 뛰면 분 단위로 이렇게 다 체크돼. 그래서 좀 빨리 뛰면 자, 이게 이제 뭐야? 3분이면 1km를 3분에 달리는 속도. 그러면 엄청 잘 달리면 막 2분 30초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치면 어떻게 나와? 여기 30분 오면 지치잖아. 여기면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거의 이거는 이제 뭐 한 거야? 1km를 10분 동안 가는 거니까 거의 걷는 거죠. 여기는 1km를 2분 30초 만에 가. 그럼 엄청 빨리 달린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구간을 점점점 이거보다 더 좁히면 어떻게 돼, 얘들아? 이거는 이제 그 1분 사이의 운동 상태를 알려주는 거잖아. 그럼 이거를 1분이 아니고 1초로 줄였어. 그럼 뭘 할 수 있는데? 각 초마다 좀 더 그 순간의 자세한 속도를 알 수 있는 거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미분계수는 뭐냐면 한마디로 이 구간을 엄청나게 짧게 잡는 거야. 엄청나게 짧게. 그럼 어떤 한 점에서의
운동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자, 봐봐. 이제 본론이야. 자, 일단은 우리가 보통 함수값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 이런 함수가 있다 쳐봐. 자, 여기가 a, fa라고 할게. 그럼 이거는 y는 fx 그래프겠지. 여기를 우리가 b, fb라고 보자. 자, 그럼 일단 나 하고 싶은 거. 우리 기울기라는 개념 있잖아. 기울기는 개념. 기울기가 2면 이내 이제 뭘 생각할 수 있냐? 직선 생각나죠? 이 직선이 어떻게 운동하는데? 함수값 x 좌표가 x 값이 1만큼 커질 때 y 값은 얼마큼? 2만큼 커진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지. 맞잖아? 그래서 평균 변화율을 구하려면 뭐 하면 돼, 얘들아? 평균 변화율 기울기. 자,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을 해버리면 되는 거야. 델타 하면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델타 x, x 변화량분의 델타 y 이렇게 구해. 그럼 여기서 우리 일단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는 요 두 점을 연결했을 때 요 직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잖아, 그지? 이 말인 즉슨 똑같은 말이 평균 변화율이에요. 그럼 구하는 방법은 간단하잖아. 우리 맨날 하던 거 만들어서 맞죠? 이게 이제 x 변화량 맞지? 이게 y 변화량 맞죠? 이게 올라가니까 아, 함수값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상태구나. 전반적인 상태를 알 수 있지. 자, 그럼 방금 니네 이거 어떻게 구했지, 얘들아? 델타 x분의 델타 y로 구한 거야, 그지? 평균 변화율이라고. 그럼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뭔데? 이 구간, 델타 x라는 구간을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서, 맞지? 이 구간을 엄청 짧게 만들자는 거지.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이 점점 어떻게 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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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거의 한 점 같이 보이는 거지. 구간을 짧게 잡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요 한순간에서의 함수값의 변화 상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냐? 극한을 배웠잖아. 여기서 뭘 하면 되냐? 얘를 짧게 잡는 거 아니에요? 얘를 짧게 잡는 거? 그럼 뭐라고 하면 돼? 델타 x를 어디로 보내면 돼요? 0에 가깝게 보내면 되는 거 맞지? 그때의 예분의 얘를 구하면 이게 이제 미분계수입니다. 지금 무슨 행위를 한지 알겠지, 얘들아? 자, x를 점점 짧게 잡아. 그럼 얘 기울기네. 더 짧게 잡아. 그럼 얘 기울기네. 더 짧게, 이렇게, 더 짧게, 예. 더 짧게 잡으면 이제 요런 상황이 되죠. 자, 다시 봐봐. 이 원이라 해볼게.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기울기. 자, 구간을 더 좁힙니다. 이렇게 더 좁혀요. 이렇게. 야, 겁나 좁혔어. 겁나 좁히면 어떻게 보여? 한 점 같이 보이죠. 그럼 결국 이렇게 되잖아. 이 기울기면 우리 용어가 있잖아. 전문 용어가. 어떤 직선의 기울기예요? 무슨 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요 한순간에서의 뭐가 결국 나오게 된다?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얘들아 요런 식으로 쓸 겁니다. 지금 책의 대부분 보면 우리 미분법의 표기 요거를 크게 이제 두 명이 발명을 했거든요. 발명이라는 게 맞겠지? 발견인가? 몰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본 적 있나? 없나? 뉴턴은 들어봤죠.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제 미분을 표현했어요. 그럼 dy 하면 뭘 의미하는 걸까? dy. 자, 내가 구간을 겁나게 짧게 잡았지. 지금 이거 거의 한 점 같이 보이잖아, 얘들아. 근데 계속 다가가고 있는 상태야. 한 점이 한 점으로, 그지? 그럼 얘를 엄청나게 확대를 해보면 사실 곡선이긴 한데 뭐 같이 보일까? 직선같이 보이겠지. 엄청나게 확대를 하면 이런 상태가 돼요. 그럼 여기가 이제 a, fa고 맞지? 이게 b, fb야. 거의 여기서 보면 한 점인데 엄청나게 확대를 했으니까. 하지만 이 점에서도 얘가 또 다가가고 있는 이런 상태야. 이거 이해가지, 얘들아?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델타 x와 델타 왜 자꾸 안 나와?
자, 델타 x와 델타 y에 해당하는 게 요 부분하고 맞지? 요 부분이잖아. 확대를 해보면 그렇죠? 자, 그래서 델타 x가 이거보다 또 다가가. 그러면 어떤 점에서의 순간적인 x의 변화 상태가 된다 했잖아. 그걸 우리는 뭐? dx. 그럼 그에 따른 y의 변화량 있죠. 이걸 dy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야기해. 일단 dy dx 이렇게 읽고요. 자, 얘를 y를 x로 미분했다라고 표현을 해줘.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변수가 x, y만 있는 건 아니지. 아까 선생님이 t와 거리는 보통 d 아닌데 dd 하면 이상하잖아. s를 할까요? 자, 이거는 그러면 뭐에 대한 그래프지? 변수가 지금 시간, 거리죠, 위치. 자, 그러면 위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똑같은 짓을 해볼 수 있다 아니야? 그럼 여기서는 우리 델타 t죠. 시간 변화량이잖아. 자, 이거는 뭐야? 델타 s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순간 변화율을 구하려면 누구를 0으로 보내주면 돼? 요 구간을 더 짧게 잡으면 된다. 그럼 델타 뭐?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s가 속도가 되는 거지. 근데 이 구간이 계속 한없이 작아져요. 그럼 이걸 뭐라 표현하면 돼? d, s, d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돼요. 지금은 이걸 쓸 일이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미적분 2를 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상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너무 멘붕하지 마. 몰라도 돼. 그냥 이런 게 있다. 책에도 나와 있어.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미적분 2를 듣는 사람이 좀 자세히 배울 내용이고 원만 들을 사람은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겨도 되고. 자, 지금부터 할 얘기를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야, 근데 a, fa, b, fb 우리 a하고 b하면 보통 고정된 상수를 말하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순간 변화율을 표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볼 겁니다. 자, 하나는 고정점 a, 야, 우리 변수는 보통 x, y 이런 걸 많이 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를 이제 x라고 잡을게, x. 그럼 여기는 x, fx 맞죠? 자, 그러면 두 점 사이에 이 기울기, 평균 변화율은 니네가 불러봐. 어떻게 구하지? x-a분의 뭐? fx에서 fa를 뺀 거. 이게 이제 기울기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만 더하면 돼, 하나만. 누구를 어디로 보내? x를 a로 보내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운 극한 개념을 적용하는 거야. x를 어디로 보낸다? a로 보낸다. 자, 이걸 이제 미분계수라 하고 F'A에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거는 뉴턴 미분법이야. 자, 그럼 F'A 하면 이제 봐봐. 이 점이 한없이 다가갈 때 요 점이지 거의 한 점 같이 보인다 했죠. 한 점으로 봐도 돼요. 한 점에서의 뭐야? 순간적인 변화 상태를 보여주는 거고 순간 변화율 맞지? 그리고 미분계수라고도 부르고요. 이 직선의 기울기를 또 다른 말로 그럼 뭐라 부르면 돼?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세 가지 표현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뭐를 의미한다?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이 말이야. 자, 그리고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자, 요거랑 똑같은 말이야. 자, 여기를 쌤이 A라 할게요. X 변화량을 변수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 그럼 이 구간 길이를 쌤이 H라고 표현을 한다면 자, 여기는 A 플러스 H가 되는 거 맞지 얘들아? 자, 그럼 여기 좌표 뭐예요? A, FA 맞지? 뭐예요? A 플러스 H, FA 플러스 H 맞죠? 자, 이번에 그러면 니네가 순간 변화율을 구하려면 누구를 0으로 보내줘야 돼? H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 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얘 빼기죠. F에 A 플러스 H 빼기 F. 자, 요게 이제 또 뭐다? F 프라임 A라는 놈이 된다 이 말이야. 같은 말입니다. 주로 근데 이걸 많이 써요. 이게 좀 하다 보면 알겠지만 표기가 좀 편해요. 너는 왜? 네. 괜찮아요. 응. 괜찮다고? 아니요. 너무 힘들어요. 뭘 했는데 힘들어? 아니 내용 자체가 좀 싫어? 너무 빡세요. 최대한 쌤이 쉽게 이야기하고 어렵니? 이제 어려워. 많이 어려워.
아니 뭘 포기해? 오래 참았지. 저도 이제 할게요. 아니 얘들아 봐봐.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야 니네 그 우리 고1 내용으로 생각을 해보자. 여기 2,4가 있단 말이야. 그럼 너네 지금 요점에서 접선 구할 수 있잖아. 접선 맞지? 아 어떻게 하지? 2,4를 지나는 직선이지. 2,4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건 도훈이도 직선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잖아. 네? 2,4를 지나는 직선 네. 세울 수 있잖아. y는 뭐 m 알지 이거 그지? 네, 이거 알죠. 알잖아. 감사합니다. 그럼 나는 지금 궁금한 게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지. 네. 근데 방금 배웠지만은 접선의 기울기라는 게 결국 뭐였다고? 미분계수였는데 이거를 구하는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라 이 말이야.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너희가 미분계수라는 말을 알았냐? 모르죠? 그때는 접선 어떻게 구했지? 접선이라면 얘의 해가 무슨 근을 가진다고? 충근을 가진다. 그래서 판별식으로 했었잖아요. 한번 해볼까? 어떻게 돼 넘어가면? 이거 맞지 얘들아? 판별식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게 0 되는 거. 그 기울기가 얼마인 걸 알 수 있어? 4다.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4였다는 말이지. 자, 근데 오늘 배운 이제 미분계수라는 걸 한번 써볼게. 그러면 나는 지금 4, F4에서의 미분계수가 궁금한 거 맞지?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여기 점을 하나 잡아봐. 점을 잡아보세요. F2가 자 여기서의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가 궁금한 거야. 자 첫 번째 그럼 여기에 어떤 x라는 점을 하나 잡아보면 여기가 뭐지? x, fx 맞지? 그럼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이거니까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는 아니야.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됐지? 근데 일단은 저 두 놈 사이의 평균 변화율을 구해보면 이게 되는데 지금 이거 우리가 찾는 게 아니잖아. 뭐 하면 되지? 얘를 여기로 보내면 되는 거야. 한없이 가까이 보내라고. 그걸 우리는 극한이라는 개념으로 배웠잖아. x를 어디로? 2로 보내자 이거야. 이걸 계산하면 저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나온다는 거지. 자, 우리 여기서는 fx가 뭐야? x제곱 아닙니까? x제곱. f2는 얼마지? 4예요.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 이런 극한을 많이 계산했다. 제로분의 제로 극한 맞지? 어떻게 계산하죠? 자, 풀하면 됩니다. 그러면 2로 보내봐. 뭐가 나온다고? 4라는 값이 나온다는 거지. 이게 미분계수야. 자, 두 번째. 자, 여기 델타 x에 해당하는 걸 h로 잡으면 여기 좌표는 2 더하기 h가 되는 거 맞지? 그럼 여기 좌표는 2 더하기 h, f의 2 더하기 h. 자, 어려운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자, x 변화량 얼마? h. y 변화량은 f의 2 플러스 h에서 f2를 뺀 거 맞지? 자, 여기서는 누구를 누구로 보내야 되는데? h를 0으로 보냅니다. 이게 미분계수라고. 자, 해봐. h분의 f2 플러스 h니까 2 플러스 h의 제곱 맞지? f2는 4. 자, 빼주면 어떻게 돼요? h분의 남는 게 뭐지 얘들아? h제곱 더하기 4h가 되지. 역시 제로분의 제로잖아. 그럼 약분치고 h 0 보내면 뭐 남아? 가 남는다는 거지. 이게 미분계수예요. 쉽잖아. 아니야. 쉬운 거 같아. 이 정도면 쉬운 거 아니니? 잠깐 몇 번 묻겠지만 우리 f 프라임 a 하면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되고, 자, 크게 두 개. 그럼 여기서 이제 너네가 이 미분계수에서의
규칙성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아무 식이나 써놓고 미분계수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 두 개를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이런 꼴로 표현할 때는 있죠. 뭐하고 뭐가 일치해야 됩니까?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x는 일치해야겠지 반드시. x, fx에 해당하는 x잖아. 여기 있는 a와 여기 있는 a도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일치하셔야 되고 제로분의 제로꼴이 돼야 미분계수라고 볼 수 있겠지, 그지? 자, 두 번째 여기서는 뭐가 일치해야 돼요? 엄마가 일치해야겠지. 당연한 이야기잖아. 이거하고 이게 일치해야겠지. 다르면 이거 미분계수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일단은 요 기본적인 룰만 숙지를 하시면 돼.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야, 그럼 만약에 이제 이런 게 나와. 아니 선생님, 이게 미분계수라면서요? 그치? 야, 근데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미분계수가 아니잖아요, 그지? 왜? 아니 이거랑 이게 다르면 미분계수가 맞냐 아니냐? 아니죠. 무조건 같아야 되죠. 그럼 지금 불편한 게 누구야? 2점. 2를 뭐 하면 되냐? 쓰면 돼. 그냥 지워도 되나? 안 되잖아. 그냥 지워도 되나? 안 되잖아. 이런 원래 식이랑 똑같지. 그럼 다시 봐봐. 자, 얘는 미분계수의 형태가 맞습니까? 그럼 f' a겠네요. 여기다 뭐 한 거다? 그냥 절반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이거는 뒤에 이제 단원이 있으니까 그때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하고 미분계수의 형태가 이러하다는 것만 지금은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면 될 것 같아. 문제 없죠?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은데. 다 했대? 질문 있는 사람? 민경 알겠지? 자, 1번부터 볼게요. 요거 하고 니네가 직접 한번 써봐. 자, fx가 얘입니다. 자, 얘가 1에서 4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과 a에서 미분계수가 같대. 1에서 4까지 변하면 1,f1하고 그지? 4,f4 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 맞지 얘들아? 일단 우리 f1 빵이요. f4는요 63인가요? 그러면 1,0하고 4,63 요 두 점 사이에 기울기를 말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얼마 나옵니까? 평균 변화율이 그래서 21이야. 자, 이거랑 어떤 점에서의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는데 그게 어떤 점인지 구해보래. 괜찮지? 자, 그러면 f'a는 어떻게 쓰면 돼요? 또 불러봐. 이제 니네가 말해야 돼. 어떻게 된다고?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다? a로 갈 때.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셔도 되고요. 근데 주로 우리가 뭘 쓴다고? 이게 편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데 뭐에서 뭐 빼야 돼요? f a 플러스 h에서 f a를 빼셔야 되겠지. 자, 두 가지 방식으로 다 해보자고. 자, 일단 이 방식으로 먼저 해보자. 자, 이거 써놨으면 fx가 뭔지 알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 fx 하면 뭐야? 그대로 x 세제곱 마이너스 1 맞지? 빼기 fa 하면 a 세제곱 마이너스 1 맞죠? 이거 날라가는 거 맞지? 자, 그러면 x 세제곱 빼기 a 세제곱에다가 a 넣으면 0 나오지. 제로분의 제로꼴인 거 확인됐다, 그지? 자,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a에 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제로분의 제곱. 그럼 x를 a로 보내면 뭐가 되지? 3a 제곱이 돼. 그러면 얘가 얼마 되는? 21이 되는 a가 어디냐 이거잖아. 그럼 a는 뭐 된다? 뿔마 루트 7이지? 근데 아까 구간이 양수의 a라가 나와 있나? 그럼 플러스 루트 7이 되겠네, 그지? 자, 이걸로도 한번 해봐. 자, fa 플러스 h니까 a 더하기 h의 세제곱 마일 맞죠?
자 여기서 빼기 FA니까 A 세제곱 1 맞죠? 자 리미트 아웃. 그러면 일단 얘 날라가는 거 맞지? 그럼 얘도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잖아. 그러면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니까 A 더하기 H에서 A 빼면 H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 다음에 얘의 제곱에 얘에다가 얘라고 하시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럼 다시 제로분의 제로꼴 맞지? H 0으로 보내. 자 0 집어넣으세요. 그럼 얘 뭐 A 제곱 얘도 A랑 A니까 A 제곱 얘도 A 제곱 그래서 3A 제곱 똑같이 나온 거고. 자 이게 뭐 되는? 21 되는 지점 루트 7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자 연습합니다. 두 개 다 해보자. 이거 중요 몹시 중요. 오. 이제 우리 맞았어. 자 일단 답은 25랑 3이거든. 자 96번은 됐다고 다들. 96 안 된 사람 채워야 됐나? 안 됐어. 자, 얘에 대하여 x값이 2에서 4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1이다. 근데 평균 변화율인데 그냥? 응? 야 그냥 이 두 점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1이다 이 말이잖아. 그럼 뭐 어떻게 구하는데? 2에서 3이? 2에서 4구나. 이거 아니야 이거. 이게 일이다. 학체가 맞나 아니가? 가능하나? 했는데 안 야, 뭐 했는데 어떻게 안 나와 이게? 이거 이상하네 이거. F4 얼마고? 16 빼기 이거고 F2는 8 빼기 루트 이거 맞나? 빼! 얼마야 그러면? 12 빼기 2루트 이겁니다. 2루트 A가 10대면 되나? A는 25? 맞네 맞네. 안 맞다고? 숫자를 잘못 봤어. 미스점 풀었나? 수민아 풀었나? 민경이는? 저녁에 11분 어? 97분 했어. 자 그러면 지금 1에서 2까지 변한다 했으니까 이게 평균 변화율 맞지? 평균 변화율은 그냥 기울기야. 골드 하잖아 그치? 네. 골드도 했잖아. 그럼 지금 2에서의 미분계수래. 자, 그 두 개 표현이 헷갈리면 일단 한 개라도 외우자. 자, 쌤 추천은 좀 이걸 먼저 익숙하게 써라. 야, 이식 쓰면 되잖아. 도훈아 이거 쓰면 되잖아. 바꿨어. 어쨌든 도훈이는 이거 썼으니까 이길 때 맞지? 뭐 어쨌든 뭐 두 개 다 똑같은 말이란 거지. 이거 먼저 해봐. 장함수가 뭐였지? x제곱 자 2 더하기 h 넣어도 돼요. 공간 없다. 자 이게 f2 더하기 h 맞지? 자 빼기 f1 여기 날라가는 거지. 뭔가 이상한데? 이게 F1이면 3 돼야 되지. 이게 맞지 얘들아? F2야? 나 왜 이러냐 자꾸. 2 더하기 이건 맞잖아 그러면.
2 넣으면 얼마지? 7인가? 아 7. 자, 뭐 일단 이거까지 됐지. 자, 그러면 남는 거 뭐야 얘들아? 일단 h 제곱 맞지? 그 다음 4h랑 이거니까 5h하고, 자 상수가 앞에 7 맞지? 7 빼기 7이니까 사라지잖아. 그럼 제로분의 제로꼴이고 우리 0분의 0꼴에서 이게 극한값이라 했죠. 이건 도나 불러볼래? fx는 그대로 끄덕이지 말고 불러볼래? fx 뭐 이거 못 쓰면 돼. x 제곱 x 더하기 1 말하려고 했지. 네. f2는 7인가 7? 똑같이 7. 네. 그러면 보세요. 자,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이니까 x 더하기 3의 x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제로분의 제로꼴 맞지? 바꾸하세요. 얼마? 똑같이 나오잖아요. 아시겠나요? 연습이 더 필요할까? 동시와 맞췄나? 잠시만요. 예. 아, 영상 찍고 예, 예. 있어요. 잠깐 스탑하고 잠시만요. 자, 다시 해봅시다. 자, 그럼 뭐 연습이 좀 더 필요하겠나? 필요하다고. 이지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뭐 해볼 만하지? 최호야 할 수 있겠지? 그럼 미용 시원찮네. 하면 되지. 자, 이제 아까 선생님이 말했다시피 미분계 수가 친절하게 기본 형태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 62쪽 보면 이제 좀 변형된 형태들이 보이지, 그지? 어렵게. 자, 그럼 일단은 필수 2에서 사용되는 미분 계수의 형태는 요거네. 자, 일단 요런 룰에 맞춰야 미분 계수가 될 수 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지금 요 친구랑 요 친구, 그 다음에 요 친구랑 요 친구 자리에 있는 놈은 완벽하게 일치해야 미분 계수 정의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자고. 자, 일단은 나와 있는 정보는 f 프라임 a가 1일 때, 그냥 얘가 1이라는 말이야 지금. 1일 때. 자, 1번, 2번, 3번에 나온 애들이 뭔지 구해보래. 자, 1번 보시면 자, 이렇게 나왔어. 근데 있잖아, 일단 얘는 일치하는데 이게 다르잖아. 이 두 개가 일치돼야 미분계수가 될 수 있고, 그지? 근데 뭔가 변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요 f 안에 있는 a 더하기 2h의 변형을 하기가 쉽지가 않지, 그지? 그러면 우리 뭐를 생각을 하면 돼? 얘의 형태를 얘와 똑같이 만들어주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이해갑니까? 그럼 여기 뭐 몇 배 해주면 돼? 2배 하면 원래식이랑 다르잖아. 다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얘들아, 미분계수 형태만. 그죠? f 프라임 a 맞습니까? a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한 거야, 얘들아? fx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a고, 그지? 이 간격을 2h로 잡은 거예요. 그럼 여기가 a 더하기 2h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a, fa, 여기가 a 더하기 2h, fa 더하기 2h인데 어쨌든 요 사이 간격이 2h고 h를 0으로 보내면 h든 2h든 이게 0으로 가는 건 똑같잖아. 그러니까 미분계수의 의미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얘는 f 프라임 a 맞지? 에 몇 배? 2배니까 얼마? 2가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네. 자, 2번은 어때요? 자, h가 0으로 갈 때 분해 이랑 이거예요.
그럼 뭐가 다르나? 뭘 지켜야 되는데? 분모를 뭘로 바꿔야 되는데? AC 세제곱으로. 그러면 요거 곱해주면 되는 거 맞나 얘들아? 곱했으니까 여기다가도 이걸 곱해야 되는 거 맞지? 자 그러면 요 식은 얘들아 이제 알겠지? 모르면 이 간격을 우리 뭘로 잡은 거야? h 세제곱으로. h가 0으로 가면 이 간격 0으로 가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미분계수 의미가 될 수 있다고, 그지? 그럼 여기가 a 더하기 h 세제곱인 거고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쓴 말 이해 가죠? 야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하는 거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요 점과 요 점 사이 평균 변화율 관식 이거니까 요 네모 안에 있는 게 F 프라임 A인 거 맞지 얘들아? 근데 얘 어디로 가? 0으로 가잖아. 그럼 얼마야? 이거지? 이해 갑니까? 자 3번도 볼게요. 3번은 좀 그렇다 그지? 3번. 근데 이 3번 형태를 아주 지겹도록 보게 될 거야 너희는. 자 그리고 지금 쌤이 여기 쓴 이런 형태들 있잖아. 이런 형태들 특히 3번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이제 공식같이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지금은 거기에 대한 언급은 안 할게. 본 수업할 때 할 거고 지금은 기본적인 내용에만 충실해서 할게요. 야 근데 문제가 뭐야? 만약에 얘만 있다 치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미분계수 형태인데? 도니가 얘기해봐라. 네. F 맞지? 뭐야? 근데 FA가 있나 없나? 없어요. 없어요. 만들어야 되잖아. 쌤이 계속 없는 거 만들어내더라냐. 그러면 나 이거 할래. 왜 안 돼? 안 돼요. FA가 0이 아닌 이상은 안 되겠죠. 그거 뺐으니까 당연히 다시 뭐 해주면 되는데. 왜? 왜? 이거 해야 되지. 자 그럼 봐봐. 지금 이 친구는 따로 써도 되지. 이거 맞습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걸 짬시켜 보면 있잖아. 여기 지금 마이너스를 묶어낼게 쌤이. 그럼 얘들아 뭐 남아? FA 마 EH지. 자 선생님이 지금 마이너스로 남은 걸 묶어냈다 그치? 그럼 얘는 다시 얘가 되는 거 이해 가요? 자 1단계 뭐 필요해? 3. 해주면 되지. 마이너스 H는 뭐 필요해? 마이너스 2 곱해주고 다시 해주면 되지. 자 그럼 다시 요 친구는 미분계수의 형태 맞나요? F 프라임 A지? 그러면 뭐? 3배의 F 프라임 A라고. 자 요 친구도 미분계수 형태 맞나요? 맞죠? 그럼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배의 F 프라임 A라서 얘가 의미하는 거는 5배의 요겁니다. 자 제가 1이니까 얘의 값은 5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네요. 와. 연습할게. 4개 다 하세요. 98. 여기서 쌤이 아주 친절하게 하고 있잖아. 본 수업에는 좀 빨리 나갈 거야.